안녕하세요. C언어 기초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 포인터에 관련된 연산자, 그리고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 배열과 포인터, 문자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라고도 하고요.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주소의 크기인데 시스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포인터는 주소를 이용해서 특정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는 어떠한 변수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주소 안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포인터의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형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포인터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명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형 다음에 포인터 수식어를 적는데 이렇게 그쵸? 문자형에 그리고 포인터 수식어를 적어주면은 문자형 변수의 주소가 되고요. 그리고 인트형인 경우에는 정수형, 그리고 더블인 경우에는 더블형, 그리고 이 안에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는 이 문자형 변수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정수형 정수 타입의 인트형 변수인 경우에는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더블형 변수인 경우에는 더블형 변수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은 이 num1인 경우에는 int형이에요. int 포인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정수형 변수가 있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형과 변수의 데이터형을 한번 보면은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은 반드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ort 타입으로 이렇게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int point 타입으로 p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 num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num은 short 타입이고요. pnum은 int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때 컴파일 경고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p num은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실행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p num은 int 포인트예요. 정수형 포인트 변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포인트 p라고 하면은 요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갖게 되죠. pnum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하게 되면 이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가 있는 저장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um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int로 간주하고 10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int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원래 num은 지금 short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int의 딱 반이에요. 그럼 나머지 반이 남죠? 그러면 요 나머지 반은 다른 변수가 사용하거나 아직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과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은 일치를 해야 합니다. 포인터를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포인터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면은 실행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t 포인트인데요. 지금 초기화를 안 했어요. 초기 값이 안 넣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쓰레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 p에 넘으면 여기 쓰레기 값을 갖게 돼요. 쓰레기 값에 해당되는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p num 10 하면은 실행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포인터를 선언했는데 다른 변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num을 널 포인터로 초기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포인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좋습니다. 포인터가 널 포인터인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자, 널 포인터가 아니면 예, 그렇죠. 널 포인터가 아니면은 포인트 pnum에 10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래서 if pnum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떤 값이 있으면 이게 참이죠. 그래서 pnum이 0이 아닌 이상에는 참이 되니까 이때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데 그 시스템의 1워드의 크기만큼입니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인 경우에는 4바이트, 64비트 컴퓨터인 경우에는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자형 포인터, 그리고 정수형 포인터, 그리고 더블형 포인터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정하고요. 일정한 사이즈만큼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조하는 변수는 각각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되는 거죠. 한번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int 포인터 num1, 플로트 포인트 num2, 쇼트 포인트 num3, 그 다음에 문자형 포인트 str 이렇게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더블 타입의 num4까지 이렇게 5개의 포인터 변수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요. 각각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size of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5개의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포인터형의 크기 각각 그쵸? 캐릭터 포인터 그러니까 차 포인터 그리고 쇼트의 포인터 그리고 인트 플로트의 포인터 더블의 포인터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크기를 이제 각각 그 순서대로 인트 플로트 쇼트, 그 다음에 문자형, 더블형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터형의 크기를 그대로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가 사용한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 8바이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포인터형의 크기, 포인터 변수 크기 똑같이 다 8바이트입니다. 그럼 일반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의할 때 보시면 정수하고 부동산 변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그냥 써주죠. 앞에 데이터 타입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적어주면 됩니다. 정수 포인터 변수와 부동산 포인터 변수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포인터 기호를 써주고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요. 포인터 변수인 경우 앞에 P자를 주로 써주고 뒤에는 이제 관련해서 연결할 그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낙타법 사용해서 대문자로 중간에 한번 적어주죠. 자, 포인터의 역참조가 있는데 이거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포인터 적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름을 적고 25라고 하면은 이 pnum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죠. 그 주소 안에 갖고 있는 값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은 pnum1이 가리키는 곳에 25를 저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포인터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이때 주소 구하기 연산자와 간접 참조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int 포인트 변수로 pag를 선언을 한 거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int 변수로 age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럴 때 포인트 pag라고 하면은 여기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이 들어있다. 그럼 10이란 값을 의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ge 앞에 이렇게 주소를 표현해주면은 age 주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age 주소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ge 주소가 1000이다. 1000번째. 그러면 이 안에는 10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와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주소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참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요 포인터 연산자, 그러니까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AG가 AG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러니까 PAG는 포인터 변수인 거죠. 그럼 포인트 PAG하고 AG는 동일한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게 되고, 이게 역참조이기 때문에 PAG가 갖고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메모리 위치를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통해서 다른 자료형의 변수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망을 가리켜야 되는 거죠. 타입이 틀리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구하기 연산자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자, 이 주소 구하기 연산자. 자, 여기 %, 다음에 나오는 변수의 주소를 구하는 사용을 하는데요. int age 해주고요. int 포인트에 page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pag는 age 주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age의 주소를 구해서 변수 pag에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소 구하기 연산자는 반드시 변수명 앞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나 수식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자, 상수를 사용해서 이 주소 연산자 뒤에다가, 그러면 이때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상수의 주소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지금 여기 수식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수식의 주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간접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요. 간접 참조 연산자. 자, 우리가 이제 별표로 쓰는데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PAG에다가 AG의 주소를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PAG와 AG가 서로 연결이 됐어요. 포인트 PAG에서 이렇게 포인터를 쓰면은 이게 간접 참조 연산이 돼서요. 변수 AG에 10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PAG,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 포인터 변수는 마치 그 변수, 연결한 변수랑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PAG라고 하면은 PAG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 지금 현재 10을 저장해 줬어요. 그래서 1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반드시 포인터 변수 앞에만 쓸 수 있어요. 간접 참조 연산자는. 주소 참조는 변수 앞에서만, 그 간접 참조 연산자는 포인터 변수 앞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하고 포인터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예, 포인터하고 변수를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 PAG 인트형으로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AG, 예, 인트형의 AG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변수에 연결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PAG는 지금 주소가 2000번지예요. 근데 이 2000번지 안에 AG의 주소인 1000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 P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래서 19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변수 AG 선언해 줬고요. 포인트 변수 PAG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PAG 변수,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PAG에 AG의 주소를 저장해 줬고요. 그리고 포인트 PAG에다 10을 저장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랑 똑같냐면은 AG에다가 10을 이렇게 입력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 PAG를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AG를 출력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이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두 개는 똑같이 10이라는 값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AG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PAG의 주소, PAG를 출력하면 이건 AG 주소죠. 그리고 밑에도 AG 주소니까 이 두 개 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AG 주소값. 그리고 나서 PAG 주소를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포인트 PAG하고 AG는 이렇게 같이 10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PAG와 AG 주소는 똑같이 주소값 갖게 되죠. 그러니까 AG 주소값이 PAG 저장이 된 거죠. 요거는 어떤 문장에 의해서 PAG에다가 AG를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PAG의 주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포인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포인트 P가 선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P 더하기 I 연산하게 되면은 P가 가리키는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뭐 인트면 인트, 그 다음에 더블이면 더블, 플로트는 플로트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데이터형 I의 크기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P-I 연산해주게 되면은 이 P가 가리키는 데이터형의 I의 크기만큼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t 정수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int 포인트 타입의 P를 선언해줬는데 이거는 이 num 변수의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P 더하기 I를 해주면은 I의 크기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P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정수 타입이니까 이거를 1바이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4바이트만큼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P 더하기 1은 요 위치의 주소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P 더하기 2를 해주면은 요 위치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포인터의 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int 타입으로 배열을 선언해 줬는데 크기가 5예요. 그 다음에 이 차이, diff라고 해서 이 인수가 2인, 그쵸? 첨자가 2인 그 num의 주소하고요. num 뒤에 주소, 그 다음에 0의 주소를 이렇게 빼줬어요. 그러면은 int 두 개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2 사이, 여기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결과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두 포인터의 차를 구하는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value라는 그 문자형 변수랑요. 문자형 포인터 변수 PC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nt형 변수 num1과 그 다음에 p1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타입의 num2 변수와 더블 포인트 변수 p2를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배열, num 배열 5개, 그리고 int 타입의 i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한 변수랑 연결한 이제 그렇죠. 캐릭터 포인트 타입 PC를 하나씩 증가를 시켰을 때 이 값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출력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수일 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일 때 그리고 이제 그 배열에서 어떻게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0부터 1, 2, 3, 4, 5까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격을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먼저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형, 그 다음에 정수형, 그리고 더블형, 그리고 배열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형 출력하고요. 그리고 정수형 출력해주고 더블형 출력해주고 배열의 차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C는 지금 문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문자는 1바이트니까 1바이트씩 하나씩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수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씩, 4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블형은 8바이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8씩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0부터 이제 차이죠. 0 빼면은 자 0, 1, 2, 3, 4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터에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이 증감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터형에 의해서 연산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트형이면은 인트 크기만큼 p++를 해주면은 인트 크기만큼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죠. p 더하기 1이랑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형이다 그러면 캐릭터 크기만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과 포인터 부분에서 보면은요, 인덱스 없이 배열명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포인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구할 때 이 주소 표시 없이 배열명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명은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포인터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t num5라고 해주면은 이 num이라고 이름만, 배열의 이름만 쓴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원소가 들어있는 곳에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배열의 시작 주소로 포인터 연산을 하면은 배열의 특정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요소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num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한 다음에 num 더하기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경우에는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um 포인트 다음에 num 플러스 k는 num의 k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k가 1이다. 그럼 여기 1.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하고요. 배열의 시작 주소에서 int k의 크기만큼 증가된 주소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num의 k번째 주소가 되고요. 그리고 배열 num의 시작 주소에서 k의 원소만큼 떨어진 곳의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배열만 적을 때 배열 num의 k번째 원소고요. 그리고 포인터를 앞에 써주게 되면은 배열 num의 시작 주소에서 k의 원소만큼 떨어진 곳의 주소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요. 배열의 시작 주소로 초기화된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모든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배열 이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그 다음에 p 더하기 k 해주게 되면 이거는 pk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p 더하기 k는 pk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p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k의 원소만큼 떨어진 곳의 주소를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포인터 p가 가리키는 배열의 k번째 원소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터하고 배열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um int 타입의 num이라는 배열을 선언해 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5개의 값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int 타입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이때 주소 적을 필요 없죠? 배열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k는 지금 0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num 더하기 k니까 0부터 4까지 더해주죠. 그래서 num 더하기 k에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 %p를 해줬습니다. 이 포인터 여기 num에 있는 갖고 오기 위해서 포인트 p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p 더하기 k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 p를 했어요. 그래서 이 p나 num이나 같은 걸 의미하는데 무엇이냐? 주소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자 num k, pk, num k나 pk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이게 똑같죠. 그 num 0부터 해서 여기나 주소가 지금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num 0이나 p 0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이나 포인터나 똑같이 주소를 가리킨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포인터도 배열처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도 포인터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 포인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문자 포인터에 문자 리터럴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자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문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첫 번째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을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name. 자, name은 요 A 첫 글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name. 배열의 첫 번째 주소죠. 이건 A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저장하는 게 가능해요. 문자열 리터럴을 대입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pname 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pname은 요 A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t 포인트에 i 팔아 25 하게 되면 이거는 정수를 가리키는 25개의 포인터가 되고요. 캐릭터 포인터에 c 팔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배열은 문자열을 가리키는 25개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자 포인터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변사,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그리고 문자와 포인터 관계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